그냥 몰 일이니까 해야죠, 뭐. 등비수열의 합도 등차 수열과 동일한 원리인데요. 조금 다른 게 얘는 어떤 규칙인지 볼게요. 첫 번째, 그러면 얘를 유도하는 거,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. 일단 무조건 SN 나열시키는 겁니다. SN 이렇게 쭉 나열시켜요. SN은 첫째 항 플러스, 두 번째 항 플러스, 이렇게 쭉 나열시키겠죠. 그래서 A 아래 N-1, 요것이 이제 SN 되는 거죠. 첫 장부터 N항까지 합. 자, 그런데 얘는 첫 번째 할 일은 곱하기 R을 합니다. SN에다가. 아까 전에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거꾸로 역수는 나열시켰었잖아요. 얘는 곱하기 R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곱하기 SN 이렇게 하는 거죠. 미안합니다. 오케이, 곱하기 R 맞네. 그러면 A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AR 제곱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 앞에 항을 곱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AR의 N-1제곱이 될 것이고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? 두 개를 뭐 한 거지? RSN이죠. RSN 하면서 뺐더니 가운데가 지워지는 게 보이십니까? 다 지워지죠. 그래서 뺐는데 아까 등차 수열합 같은 경우는 합이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 그러면 얘는 가운데 다 지워지잖아요. 그래서 얘는 지워지는 규칙이 있다. 그리고 지워지는 규칙이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시그마를 공부를 하든 나중에 뭐 극한을 공부를 하든 간에 지워지는 규칙이 되게 많이 나와요. 수열에서는. 그래서 다 지워지고 남는 게 뭐냐면 좌변은 1-R의 SN이 남고 떨어뜨리면 A가 남고 얘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R의 N-1제곱 돼버리는 건 아시겠죠? A로 묶이면서 아이고 이게 N이 돼야지. 묶으면서 1-R의 N제곱 되는 거 아시겠죠? 그래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. 우리가 1-R로 나누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. 어떨 때 나눌 수 있죠? 그렇죠. 1-R이 0이 아니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. 따라서 얘는 두 가지 공식이 있다. 첫 번째 공식은 R이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할게요. 두 번째 공식은 두 가지입니다. 두 가지. 등차도 두 가지, 공부도 두 가지입니다. 자, R이 1이 아닐 때만 양변에 1-R을 나눠줘요. 그러면 SN은 1-R분의 A, 그 다음에 1-R의 N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. 뭐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 말할 것도 없죠. 왜 중요하냐면 등차보다 등비가 더 중요한 이유는 등비수열은 차후에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등비수열의 극한, 그 다음에 나중에 급수까지 다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공식은 중요한 공식이에요. 그리고 세 가지가 보이시죠? 첫째 항을 알아야 되고요. 첫째 항, 그리고 항수를 알아야 되고요. R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얘는 세 가지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. 세 가지. 첫째 항, 공비, N. 세 가지를 다 조사해야 됩니다. 항상. 그래서 얘는 A, R, N 세 가지 조사한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는 R이 1인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. 1이면 사라져 버리니까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뭐 간단하죠. 원래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. 1 집어넣으면 A, 두 번째 항도 A, 세 번째 항도 A. 그냥 A의 수열이 똑같은 수열인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얘는 A가 N개니까 그냥 NA가 나오는 겁니다. N 곱하기 A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. 1일 때랑 1이 아닐 때랑. 그래서 이 공식으로 이제 문제 푸는 거는 뭐 거시기 한 거고. 자, 이거를 바탕으로 아까 했던 그거 좀 하고 넘어갈게요. N개씩 묶고 새로운 수를 만들었을 때 등비수를 이루는 거. 그래서 15번 문제를 풀게요. 자, 바로 그냥 이거 할게요. 이거는 3번으로 해가지고 할게요. N개씩 묶고 새로운 수를 만들었을 때. (3번) 자, N개씩 묶어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을 때 얘도 당연히 등비수열 이루는데 왜 등비수열 이룰까?
찾아볼게요. 그래서 똑같이 해볼게요. A, 두 번째 항은 AR, 세 번째 항 AR 제곱, 이런 식으로 쭉 나열시켜요. 쭉 나열시켜서 규칙을 찾아볼게요. 공차까지 찾아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할게요.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두 개씩 묶어요. 두 개씩 묶는다는 얘기, 두 개씩 더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새로운 수열 1. 얘는 두 개 묶었을 때 A1 플러스 R 되는 거 아시겠죠?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AR 제곱으로 묶이죠. 이렇게. 세 번째 항은 AR 4제곱 묶이는 거 아시겠죠? 이런 식으로. 쭉쭉쭉 나가서, 얘는 공비가 얼마인? 공비가 R 제곱인 등비수열이죠. 보이십니까? 한 개씩 묶었을 때 공비가 그냥 R인 등비수열이라면 공비가 R 제곱이 되어버렸어요.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3개씩 묶읍시다. 3개씩 이렇게. 볼 것도 없이 두 번째 A 1 플러스 R 제곱으로 묶여서 첫 번째 항을 이루고, 그럼 두 번째 항은 AR 세제곱으로 묶이는 거 보이시죠? 잘 모르겠지만 공비가 얼마인? 공비가 R 세제곱인 등비수열이죠. 당연히 3개씩 묶어도 마찬가지 나올 텐데 이제 유추 가능하죠. 공비가 얼마인? 공비가 R 4제곱인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n개씩 묶었을 때는 공비가 R의 n제곱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. 결론적으로 등비수열이다.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이거 지금 한 거거든요. 15번 문제 보니까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8이래요. 그런데 얘가 등비수열이란 말 나와있죠, 문제. 등비수열이래요. 등비수열 AN이래요. 10개씩 묶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고 있구나 라는 감이 있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11항부터 얼마나 감사해요. 아까랑 다르게 얘는 그냥 11항부터 벌써 딱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24. 그러면 공비가 3이죠.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하게도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물었죠. 그럼 여기다 똑같이 곱하기 3하면 답이겠죠. 정답은 72. 얘가 답이에요. 이 문제는 그냥. 이 개념을 알면 바로 풀리는 문제죠. 안 그러면 공식으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. 등비수열의 합 공식 아까 거기 대입해가지고 R도 구하고 A도 구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는 13번과 15번 두 개는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됐죠? 그러면 바로 이제 원리학계 들어갑니다. 원리학계까지 하고 좀 쉴게요.